또 아시아나 종료가 상승을 하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읽었던 댓글 중에 그런 뭐 나무를 심거나 약간 이런 대북 사업들 중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상승을 할까요? 라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역시나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크고 관심 있게 봐도 된다. 그렇지. 그건 또 복합재료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그 남북 간의 산림 녹화, 이게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이쪽이 좀 느슨해지면 이쪽으로 가는 이런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든 시대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고, 뭐 상사 관련된 종목도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야기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가는 대한항공이다. 그리고 한진칼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고, 아시아나 그룹주들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했을 때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하자. 그리고 경방, 꽃놀이패 경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뉴스 추적해서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하면 또 체크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두 번째 우리 거버넌스 중에서 또 이야기가 있는데, 기아차가 차를 뺀다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현대차보다 기아차 사자고 한 게 단 하나의 거버넌스로 정의선. 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간단히 해서 그 합리적인 분석 아니야. 인간의 탐욕, 내 거 빨리 키워갖고 현대 모비스 갖고 와야 돼. 단순한 요거 하나 갖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후배 중에 그 센터장이 있습니다. 형, 그게 가치 분석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머리로만 하는 거야. 근데 사업주 시각으로 나는 인간의 탐욕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거든. 그럴 때 실제 현상은 점점 그렇게 가잖아. 지금 기아차가 기아로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밑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도 있을 것 같아. 또 잘못하면 주가가 정의선 회장님 시대에는 네. 나는 현대차 아니야. 나 기아야. 기아. 그리고 기아가 자동차, 그 배분이 자동차 섹터 20-30%. 오토모빌리티, 드론, 뭐, 이런 걸로 다른 것들. 이렇게 만들어갖고 사이즈가 지금 현대차보다 더 크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현대차 20만원, 기아차 30만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정의선 부회장, 이제 회장이죠. 회장의 지분이 기아차가 1.74%. 1.74%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매력적이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차 뛰면서 오토모빌에서 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비중을 2.35%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1.74%인데 왜 기아차가 더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이즈를 키울 것 같아. 1.7이 나중에 근데 현대차 2.0 그거보다 더 클 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키울까? 그리고 그 키운 거 갖고 현대모비스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럼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있거든? 근데 현대차가 또 기아차를 33.88% 가지고 그건 있잖아. 끊겠지. 그걸 끊어야지. 이제 그 끊는 자원이 어디서 만들어지나, 이 부분이 이제 그 핵심이라고. 그걸 끊을 거야, 그걸 끊어. 그걸 끊는 거야. 선생님 지금 끊으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현대글로비스가 더 중심이 될 거다라는 기조는 유지신 거예요? 유지지.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거든, 지금 제일.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를 순서로 바꾸는 거야.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구조로 하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됐겠지. 그럼 순환출사 끝나고. 그러는데 10년 걸려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 10년 걸려요. 큰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생각하시고, 그럼 이거 매수다! 이렇게 안 하시고 조금 길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한전부지 건설에서 지는 게 2027년이라며. 네. 2027년인가 8년인가 뭐 속도는 좀 전에 27년이라고 그랬어. 2027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2027년 GBC. 네네. 그거 완성될 때
거기에서 이제 오토모빌리티 세상이 되나 한번 보겠어요. 특히 뭐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그쪽을 키우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코렌텍. 코렌텍도 요새 막 치잖아. 우리 너무 엄청 올라갔어요. 우리가 굴절 강아지 이게 이제 뉴스 딱 나오잖아. 굴절 강아지. 선생님 이거 CG로 도와드리고 싶다. 제가 기술만 있으면 굴절 강아지 지금 따라하신 거.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게 될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기사화 되더라고요. 그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미리 알았죠. 그거를 벌써 소프트뱅크 그거 한다 보면 그게 뭐 하루아침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거고 협상 테이블 할 거고 그러면 그걸 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계실 거고 그 관계자들에서의 상황 증권사 리처스 센터장도 모르는 걸 단 미리 알았죠. 좋겠당. 엊그제 또 뉴스에서 보니까 한강에 드론 택시 해가지고 이렇게 무인으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면 위험하니까 쌀 20kg짜리 내포대 해가지고 안전성 테스트했다 하는데 정말 그 GBC 타워가 되면은 다양한 부분이 좀 바뀌게 될 것 같고 그것도 현대차가 미국의 가장 드론 그걸 하는 업체를 M&A 하려고 그래요. 투자도 했고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선 이분은 왜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를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왜 중고차를 거기다가 넣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 왜냐면 전 세계 트렌드가 2035년이나 2050년 탄소제로 전기 수소차 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석탄,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비중 나는 전체 현대차 그룹의 30%. 그럼 나머지 70%를 뭘 메꿀까? 새로운 막 드론, 오토모빌리티, 스마트 관련된 여러 가지의 오토모빌리티 시스템, 인프라, 플랫폼 이 안에서 현대차 그룹의 집 딱 만들 거고 이걸 글로벌 해갖고 정의사 회장님이 저기 GBC 꼭대기에서 이제 그걸 다 관할하는 시다. 이게 10년 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우선순위는 바꾸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코렌텍이 주가가 이제 그 거래 정지당하고 막 난리 쳤던 기업 아니에요. 요새 맞아요. 각도들 보세요. 좀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2의 유바이로지스 대라. 화이팅! 사셨죠? 갖고 있죠, 아직.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지금 40만 통하신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현대차 그룹 중에서 아직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기아차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돼요? 돼요? 난 10만 원 넘을 것 같아. 근데 그 10만 원이 그러니까 한두 달은 아니고 그치. 이제는 만 원을 이제 끼역 가는 시점이야. 3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는 이제 쉬워도 여기서 이제 5천 원 오르고 5천 원 빠지고 이러면서 한두 달 놀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 끼역 쭉 올라가는 이런 패턴. 그런데 한 3년 4년 지면 이게 10만 원 있어? 이렇게. 헐. 피부 느낌은 그냥 끼역 이런 느낌. 그리고 밑에 단에서 그걸 따라가는 코렌텍이나 이런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게 네. 모빌리티잖아. 네. 이제 미래 컴퍼니라든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량이 막 증가하고 미래 컴퍼니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 수익률 게임은 이제는 오토, 모빌리티,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 스마트 결제 이런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아. 그런 것들이 이제 키 맞추기가 막 거기 또 IT들이 많아. 스마트니까 아무래도 그걸 연결해주는 그치. 부품단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무거운 이제 통신주가 가는 거야. 5G? 5G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한참 올랐다가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MW라든지 RFH 등등등등 그쪽 에너지는 아직도 하락에 그냥 바닥 쳤기인데 지금 이쪽에서 도와주면 이제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중국과 미국의 화해? 화해라기보다는 이제는 싸우지는 않는구나. 전략적 동맹 관계 이런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뭐 이렇게 난리치는 어떤 그 트윗 날리고 뭐 이런 거보다 흑묘, 백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뭔가 실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 그런 게 한 1, 2년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실속들은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느낌. 군사적인 부분은 계속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나는 애플하고 테슬라 주가를 계속 들여다볼 거야. 왜냐면 중국 시장이 그게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그 주가들이 어떻게 이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꽤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애플이 10불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1250불 뚫는데 몇 개월 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1100불에서 1225불 그러다가 1200에서 1300 이러는데 어쩌면 1년 이런 느낌? 이런 에너지가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애플하고 테슬라 지금 뭐 매수 꾸준히 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건 되고 그 대신 한국 돈으로 바꾸지 마세요. 달러로 그냥 계속 가지고 그냥 갖고 계세요. 내가 전에 한번 경고해 드렸을 거예요. 9월달에 환차손이나 이런 거 거기서 10%라도 환차손으로 지금 원화가 너무 강세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서학개미들은 이제 난리 난 거지 뭐. 근데 그냥 달러는 달러로 분산 투자했다. 뭐 이런 감각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뭐랄까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클 것 같고 벌써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관련 갖고 딱 나는 이제 테슬라하고 중국 시장 기반 있는 거. 그리고 거기도 은행.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그 구경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순환이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거 역시 기아차, 코렌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매도를 조금씩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럼 현대글로비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는 전략은? 그건 오케이. 근데 가격대는 뭐 한 17만 원 단 전후 그리고 현대차는 17만원과 22만원을 그냥 박스로만 움직일 것 같아. 현대모비스도 22만원에서는 트레이딩할 매력이 있어요. 22만원과 22만원에 그냥 박스. 그러니까 상대 탄력성이나 상대 수익률의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만족하실 분은 그거 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현대차가 22만원 갔는데 뭐 현대글로비스나 다른 게 막 빠져있어. 뭐 그땐 바꾸자고. 그때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현대차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현대 정몽준 의원을 봐야 된다. 막 말씀하시면서 하나에너지솔루션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급등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 라고 찾아봤더니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아니지 현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래가지고 여러분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이 오른 게 정몽준 전 의원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하면은 그 전 정부의 인사가 등장할 때 반기문, 정몽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현 정부에서도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질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걸 달아주셨어요. 정몽준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뭔가 지난 정권 사람이고 해서 이미 좀 힘을 잃지 않았냐. 오히려 강경화 장관 쪽으로 미국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쪽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라면서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쪽이 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적 시각이야. 우리적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그 결정권은 우리한테 없어. 미국 바이든한테 있어. 바이든이 너하고는 얘기 안 할래. 이러면 어떡할 거야? 너무 상처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 그럼 바이든 누가 좋대요? 강경화 장관이 좋대요? 아니면 바이든은 현 정부의 외교팀 안 써. 왜요? 컨트롤,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거기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을 새로 짤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그 강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정몽준이나 방기분 이분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그 채널 쓰려면 어쩔 수 없지. 현 라인 볼 때면 얘기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 새로운 인사 들여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그것도 바이든이 추구하는 수소경제, 그 신재생, 누들경제, 그 다음에 기후협약에 연결된, 그러니까 모든 그룹에서 수소경제나 신재생이나 이런 쪽 하는 기업들, SK그룹은 SKDND,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연결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 인맥으로 딱 본 거는, 그 전에 그 정몽준 그 알선제대 이사장보다는 정지선 이분을 추적하라고 얘기해. 정기선. 정기선인가? 네네. 네. 결혼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중심이 딱 되는 게 내가 앞으로 사업을 끌고, 그러니까 그분 검색해봐요. 딱 세 가지 단어 나와. 세 가지 단어. 바이오, 인공지능 AI, 수소에너지. 바이든 그거야. 오, 바이든의 그거네요, 딱? 뭐 둘이 연락을 했대요? 왜 이렇게 딱 나오지 진짜? 아니 내가 이제 그쪽 끌려면 내 미래 10년은 이제 저쪽에 미래 정책에 틀어가 4년은 일단 보장돼 있잖아. 그럼 4년 동안 그쪽을 집중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기업들 딱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은 이제는 물류나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그동안 고생했어. 여기서 복구해야 돼. 그러면 아버님은 갖다 얘기해서 좀 외교적으로 좀 고문 역할 틀만 잡아줘야 밑바닥에서 내가 열심히 뛸게.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원래 정몽준 이사장님이 원래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82년에 했고 87년에 현대중공업 회장을 했는데 88년도에 국회의원 나오시면서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선 업황이 그 사이에 너무 안 좋아지면서 현대중공업이 3조 원대의 사상 최대 적자를 발표를 하면서 오너 경영인 체제 필요성이 부각이 됐고, 그때 정기선 장남이 현대중공업에 다시 입사를 하면서 이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10년 동안에 이제 후계 구도의 틀을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아빠야.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그 틀을 만들어주는 그 외교적인 어떤 그런 거에 또 정치적인 에너지의 틀을 우선막을 대주면서 너는 열심히 이 뒤에 알아서 뛰어. 그래서 그룹의 입지 키우고 네 사람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을 해야 돼. 그죠. 뭔가 보여줘야 돼. 실적을 보여줘야.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안 돼. 그래갖고 뭘 해가서 이렇게 이뤘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돼. 그 숙제가 남아있대. 그러면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 그럼 선생님 혹시 현대중공업에도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아직 남아있나요? 이제 네 가지로 인적 분할을 시켜서 쪼개갖고 이제 그 개념은 됐는데, 사이즈 키우는 비즈니스로 사이즈 키우는 게 남았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딱 하나 남은 게 있어.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니야. 비상장된 거. 비상장?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비상장이야. 아직까지. 현대글로벌, 아니, 한국조선해양. 아니야, 이건 상장인데?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이제 비상장된 게 현대오일뱅크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있어. 네. 요거 키워갖고 현대미포조선하고 어떤 작업이 있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가치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올려야 되고, 네. 현대미포조선과 비상장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나만 볼래. 그래 보자고. 그래서 두 가지만 권해. 그래서 현대미포조선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솔루션 두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오늘 정말 다양하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플러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합병, 현대기아차에서 기아차를 떼고 앞으로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편으로 나눠서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좀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엄청 많이 상승을 했는데, 수익 보신 분들 가만히 계실 거 아니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긴 구독 좋아요하고 댓글 추천하시면 되지. 여기 또 생일 나온다고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생일은 물론 있지만, 저희가 라방을 원래, 이제, 지난 토요일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 안내드린 11일? 그때 못하고 일정을 변경했어요. 긴급공지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14일에 못해서, 28일 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 잡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좀 뒤로 밀어서 여러분들 스케줄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28일 토요일 맞지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라이브 방송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는 항상 상승을 하고 기분 좋아지는 방송이고요. 방송이 올라갈 때 종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 종 모양을 누르면 알람이 가요. 그러면 올랐을 때 종 모양 누르면은 올랐습니다라고 나한테 알려줘? 미리 제 채널에 종 모양 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이게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알람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